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봄이 오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지만 허리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요즘 대청소로 바쁜 분들 많으시죠? 묵은 먼지를 싹 털어내고 집 정리를 하는 건 분명 건강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무거운 짐을 들거나 갑자기 허리를 틀다가 삐끗하는 순간 척추 건강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허리 회전이나 무리한 반복적인 동작은요, 우리 허리 디스크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 이 봄철 척추 건강 적신호, 척추 질환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꽃 구경을 가야 하는데 혹시 아파서 외출을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비수술적인 척추 치료법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벚꽃이 좀 만개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허리가 아파서 못 나가시는 분들 많이 지금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잘 고치시면은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 건강 지키는 방법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척미추 이 많은 뼈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인체의 기둥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내부로 여러 통로가 있는데 뇌에서 출발한 신경이 그 통로를 지나가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척추도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발생하는 척추 질환은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척추 질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우선 협착증은요,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통로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MRI 두 영상이 정상적인 신경 통로인데요. 그에 반해서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신경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네. 지금 노랗게 이제 선을 그어놓은 것이 터져나온 디스크가 되는데요. 저 터져나온 디스크 때문에 저 자리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는데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하니까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척추라는 게 이렇게 우리 몸에 길게 기둥처럼 서 있잖아요. 그중에 어디에 이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척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도 짐작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허리를 구성하고 있는 뼈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디 한 군데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픈 이것만 가지고서는 척추의 어느 부위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다리 쪽에 통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 짐작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요. 허리 4번과 5번 사이가 문제가 있겠다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허리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께서 여기서 꼭 명심하실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척추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는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척추 질환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치료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 질환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술을 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좋은데요. 그렇게 일찍 내원하시면 1단계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증상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1단계 치료로 이제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는 방법이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증식주사 치료, 신경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여러 치료에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통증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3단계 수술적인 치료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방법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나 고정술 유황흡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급적 수술을 받지 않고 가벼운 치료, 덜 무서운 치료, 비용도 덜 드는 치료를 받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통증을 너무 방치하지 않으시고 빨리 병원에 오시면요. 주사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요.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되어서 통증을 만들 때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손상된 그 부위에 증식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요. 네. 이 영양분들을 통해서 손상되었던 그런 인대나 힘줄들이 재생이 되면서 탄탄해지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해결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주사 치료라고 해서 증식 주사 치료는 아플 때마다 통증 잡는 치료가 아니라요. 어떤 간격으로 맞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증식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을 내 몸 스스로가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4주, 한 달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간격으로 6번에서 7번 정도 맞으면 많이 통증을 좋아지실 수 있는 증식 주사 치료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주사 치료인데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고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는 여지가 비교적 적어서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 몸 스스로의 자연 치유 능력으로 손상된 부위를 재생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 효과를 누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에도 이 증식 주사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증식 주사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치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 어머님의 사례가 가장 먼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허리 통증을 오래 앓으셨고 간간히 시술도 받아보셨는데 큰 효과를 못 봤는데 증식 주사 치료로 효과를 보셨다고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8세 어머님이신데요. 몇 년 전에 요추 3, 4번간의 신경감압술 그리고 1년 전에는 요추 4, 5번간의 신경감압술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어서 허리가 아파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이 요추 MRI가 되는데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는 전방전이증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또 다른 치료까지 거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어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 네. 이럴 때 이제 수술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증식 주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식 주사 치료를 한 차례 두 차례 거듭 받으시면서 허리 통증이 점점 좋아졌고요. 6회 치료를 받은 이후에 현재는 처음에 느꼈던 그런 허리 통증이 한 8, 90%는 없어진 상태로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나에게 맞는 치료법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사례는 더 젊으신 분이세요. 50대 어머님이신데 수술까지 해야 하나 고민하셨는데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주사 치료로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67세면 이제 요즘은 젊은 나이가 되겠는데요. 네. 한창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이분도 이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걸을 때마다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 다리도 아프니까 힘들었던 분입니다. 보고 계시는 요추 MRI에서 보시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는 전방전이증이 있고 협착증이 있어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1단계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 유압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단계를 좀 밟아 나가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2단계 치료 중에 증식주사 치료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 치료를 거듭 받으시면서 통증이 차근차근 해결이 되어서요. 현재 6회 치료가 끝난 이후에 처음에 그런 통증들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일상적인 활동도 하시고 잘 다니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의 성공적인 치료 사례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심한데 조금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나아진다고 해서 또 걷는 게 많이 힘든데 또 쉬었다 가면 괜찮다고 해서 허리 통증이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고민들 갖고 계시다면요. 오늘 바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